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발명품 중 하나인 벨크로입니다.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두 면을 간편하게 접착시킬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종 의류나 신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전기 기술자가 등산에 갔다가 자신의 옷에 달라붙어 있는 원형 모양의 씨앗에 이 씨앗에 수많은 갈고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을 찬찬히 둘러보면 그 속에 엄청난 과학적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에서부터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까지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입니다. 생명체가 가진 놀라운 기술을 연구하고 모방하는 분야를 자연 모방 기술 또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자연 모방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울뱀의 콧구멍 아래에는 수천 개의 열 수용체를 가진 골레이 세포라는 것이 들어있는 피트기관이 있는데 방울뱀은 이 피트기관의 각도를 통해 먹잇감의 위치를 감지한다. 방울뱀이 적외선을 흡수하면 골레이 세포가 팽창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방울뱀은 그 전기를 이용해 0.03초 내에 주위에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뱀들 역시 적외선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뱀이 피트기관의 골레이 세포를 팽창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적외선을 받으면 팽창하는 제논 기체를 이용해 최초의 적외선 측정 장치인 골레이셀을 만들었다. 자연의 기술을 다른 곳에 응용한 사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달라붙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있어야 하는데 도마뱀은 접착제 없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주걱 모양의 선모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선모가 벽에 매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도마뱀의 발바닥을 관찰한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도마뱀의 선모 만들기에 도전했다. 이 다리는 예상대로 벽에 잘 달라붙었다. 이 테이프를 도마뱀의 이름을 따서 개코 테이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기술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접착을 쉽게 하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전자기판을 옮기는 기술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생물의 생존 기술에서도 첨단 기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 한 과학자가 현미경을 보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박테리아들이 한 줄로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과학자는 무엇이 이 박테리아들의 방향을 조종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박테리아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과학자는 동물에게도 자석을 느끼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그것은 비둘기나 철새, 새끼거북 등이 태평양의 1.5배에 해당하는 13,000km의 길을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과학자가 발견한 것은 자성 박테리아입니다. 자성 박테리아 입자는 자성을 쉽게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 이 자성 입자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혈액 속에 자성 입자를 주입해 자성 입자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독성 물질에 달라붙을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렇듯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모방할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의 저자 김은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보다 보니까요.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쳤던 이 동물이나 식물들, 미생물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들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들을 쭉 정리를 해주셔서 흥미있고 재미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네. 아니 맘 같아서는 이 30가지 아이디어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몇 가지만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여쭤보려고 해요. 네. 자, 2008년도 우리 올림픽 때 사실 박태환 선수 수영복을 못 입고 나와서 금메달을 딸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네. 흥미로웠었잖아요. 네. 이때 다른 선수들은 이 전신 수영복을 쭉 입고 나오고 이제 박태환 선수는 반신만 네. 입었었는데 이 전신 수영복도 이 상어의 살 피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어의 피부에서 나온 놀라운 발견이었다고 하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상어 같은 경우는 시속 한 40에서 50km 굉장히 빠른 그 물고기인데 그 상어 말고 또 고래, 돌고래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완벽하게 매끈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은 이게 오톨도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유체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오톨도톨한 면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조그만 돌기가 생겨서 물에 돌기가 생겨서 오히려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해서 그럼 이걸 똑같은 거를 한번 옷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옷에 적용하면은 혹시 수영 선수들이 그거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적용한 케이스가 그 지금 전신 수영복 케이스죠. 그래서 한 5% 정도만 이렇게 저항을 좀 줄여도 뭐 0.01초가 이제 금메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이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상어에서 그런 비늘에 조금 돌다한 돌기를 상용화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놀라운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진짜 눈으로 봤습니다. 제 친구가 좀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서 좀 꼬매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너 실밥 안 풀으러 가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안 꼬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의료용 접착제가 있어서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놀랐거든요. 근데 이 의료용 접착제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놀라웠던 그 마음을 여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홍합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홍합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비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혹시 홍합을 바위에서 한번 떼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홍합을 몇 번 떼보려고 하다가 손을 다칠 만큼 굉장히 돌로 찍어내야 떨어질 정도니까 실제 이제 홍합이 바위에 붙는 그 힘을 보면은 홍합 하나에 한 125kg 정도 돌을 매달아도 붙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붙는 걸 보면은 홍합에 족사라고 하는 이렇게 5개, 10개 정도 되는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벽에 딱 달라붙는 그 힘이 10개가 125kg.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붙느냐? 이제 그거를 착안한 것이 이제 홍합에서 나오는 접착제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홍합을 실제로 그 접착제를 거기 떼내가 만들면 좋은데 1g 만들려면 한 10,000개 정도 홍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홍합이 다 멸종 단계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좋다. 이 홍합이 어떻게 안에 단백질이 생긴 거냐? 단백질의 구조 유전자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만든 거죠. 만들었더니 똑같은 효능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대로 붙일 수 있겠다. 살갗에 붙으니까. 그리고 그 홍합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해저에 있는 아니면 이런 동물들이 쓰는 접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속에서도 달라붙잖아요. 홍합은 물속에 붙죠, 돌에도 붙죠, 또 고래 등에도 붙죠. 그러니까 유기 무기 다 분단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접착제면은 이런 뭐 수술하고 난데 이런 데 붙이는 거나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병원에서는 이제 꼬매지 않고 수술한 후에 바로 풀바르듯이 발라가지고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
봉합사 대신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참 잘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그렇죠. 홍합이라는 게. 그 홍합의 그 접착성, 부착하는 능력을 연구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우리 자연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점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인간 삶이 훨씬 윤택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미생물은 진짜 오래 살아남잖아요. 네. 이 생존 능력에 대해서 또 책에 담아두셨더라고요. 미생물의 생존 능력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뭔가 인간에게 유익한 발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생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이 작다는 뜻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작은 거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 안에 능력들이 상당히 대단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생물이 먹이가 많으면 계속 잘 자라다가 먹이가 떨어지거나 주위가 살기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딱 그런 감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흔히 말해서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탄다는 말은 우리가 포자라고 하는 일종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포자는 완전히 그 미생물의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그 유전자를 싸고 굉장히 강력한 막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뭐 100도 끓는 물에 잘 죽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좋아질 때를 기다리자고 이제 포자를 만들어서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마치 씨앗하고 똑같은데 씨앗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일종의 금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미생물이 잘 자라다가 지금이 위기야라고 딱 어떤 사인을 주면 미생물이 포자를 만드니까 그 포자를 만들면 뭐 10년, 20년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미생물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런 걸 하나 썼었죠. 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래 미생물은 그렇게 완전히 마른 상황으로 보존을 해놓으면 나중에 물이 있고 온도가 있고 영양분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좀 더 큰 동물 심지어 인간은 왜 안 되냐 이거죠. 인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명태 있죠. 말린 거 동태를 말려 아니면 생태를 잡아서 바로 미생물처럼 말리면 사실 죽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만큼 개체가 커지니까 모든 기관이 다 살아야 되는데 같은 거를 잘 적용해 보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을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사람을 이제 사망하고 나서 피를 빼고 보존을 해놓는 케이스는 있어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몸을 땅에다 묻을 건 아니다. 최대한 보존을 해놓고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당신이 죽은 그 암을 치료할 기술이 있으면 그때 혹시 살릴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보존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인간 냉동 보존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실 지금은 거의 힘든 얘기지만 그런 좀 아주 미래 미생물도 완전히 마른 상황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때가 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도 혹시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영리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지 지금 들으면서도 신기한데요. 자, 30가지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십사 하고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남겨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책에서 이제 몇 30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미생물, 동물, 생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살아남았던 존재들이죠. 살아남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진화의 과정이니까 지금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자연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기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연을 찾아본다면은 자연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이런 기술이구나 하면 그걸 또 따르면은 훨씬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화되는데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봐라. 자연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아이디어, 기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을 좀 돌리면은 아이디어는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자,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이 생물들에는요, 놀라운 생존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누가 먼저 이 자연의 신비를 눈치를 채고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하려 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온난화 현상, 또 석유에너지 고갈 등의 해법도 자연에서 이 해결책을 찾을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역발상으로 바꾸면 때론 익숙했던 것들이 참신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대구의 서식 경로가 신대륙을 발견한 경로와 일치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대발견의 내용을 담은 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천문학 발전 40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많은 천문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기입니다. 대기라고 하는 두터운 가스로 덮여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힘이 들었죠. 이를 이겨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대기가 옅은 높은 산에 천문대를 짓는 노력을 했고 망원경의 성능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시점에서 천문학자들은 인공위성에 망원경을 실어 우주로 보내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천문학의 400년 발전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구. 20세기 들어서 대구의 남획으로 멸종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된 과정을 통해 세계사와 과학사를 함께 보여주는 독특한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은 대구의 서식 경로가 신대륙을 발견한 경로와 일치한다는 건데요. 몇백 년 전 과거의 바이킹들이 노르웨이에서 출발하여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거쳐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구의 보존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바이킹들은 대구를 잡아 그것을 매달아 놓으면 무게가 5분의 1로 줄고 나무처럼 딱딱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씹어 먹으면 마치 건빵처럼 먹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구를 잡아 말리면서 그것을 식량 삼아서 바닷길에 올랐고 결국 신대륙까지 간 경로가 대서양 대구의 서식 범위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서전트. 아마존 미국 판매 순위 1위, 183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서전트는 SF 소설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현재 100년 후 미래라서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과도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세계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감각 통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약을 주입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보고 그들의 의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통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닌 다이버전트가 되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내용입니다. 질서와 복종, 그리고 자유와 혼돈이라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책 내용에 보면요.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라.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에도 또 날아다니는 꽃씨에도 자연에 놀라운 기적이 숨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생물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발견은요, 거창하게 찾아오기보단 관심과 관찰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